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음령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한 사주 해석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구조, 바로 인연지, 병액지, 자수, 수장령, 단절령, 원한령, 이 겹친 경우입니다. 이 구조는 흔히 말하는 운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 조상궁 자체가 음령 작용의 통로로 열려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걸 신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질과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의 기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연지는 조상궁이며 선산과 묘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까지 포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병액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귀작용, 즉 영적인 압박이 실제로 작동하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자수까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수는 물의 기운이며 음기, 저승, 수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수장령이 붙으면 물에서 죽은 영가, 단절령이 붙으면 끊어진 인연, 원한령이 붙으면 강한 감정이 결합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단순한 기운 문제가 아니라 조상 자리에서 발생한 물계 원혼이 후손이 삶에 개입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먼저 집안 분위기 자체가 무겁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축축하고 냉한 느낌이 들고 가족 중 누군가는 항상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이 되면 기운이 가라앉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자수와 병액지가 결합하면서 지속적인 음기,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상묘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납니다. 묘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가 안 되는 경우, 혹은 묘가 방치되어 있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장령이 개입된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물과 관련된 문제가 동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영가가 머무르는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끊김입니다. 단절령이 작용하면 가족 간 인연이 끊어지고 형제 간 왕래가 줄어들며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점점 멀어집니다. 심하면 대대로 이어지던 가업이나 재물 흐름까지 끊어집니다. 이어져야 할 것이 계속 끊어지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여기에 원한령이 더해지면 감정 문제가 폭발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싸움이 커지고 가족 간 갈등이 반복됩니다. 짜증과 분노가 이유 없이 올라오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건보다 감정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제보다 감정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 원한령의 특징입니다. 또한 수장령 특유의 신호도 나타납니다. 물과 관련된 꿈을 반복해서 꾸거나 물에 빠지는 꿈, 바다나 강을 보는 꿈이 잦아집니다. 심한 경우 수면 중 숨이 막히는 느낌이나 가슴이 눌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의 영가가 몸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 구조는 건강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자수이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요도, 비뇨기, 하초, 냉증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액지의 특징입니다. 실제 병이 아니라 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조가 신병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신병이 아닙니다. 신병은 내부의 신줄이 활성화되면서 몸주가 올라오는 구조인데 지금 구조는 외부 영가가 붙어서 누르는 형태입니다. 즉 압박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병처럼 변형될 수 있습니다. 원한령이 오래 붙어 있으면 점점 몸주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면 주도권을 영가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원래 신줄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가와 신줄이 결합되면서 혼재형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 빙의나 압박이지만 후기로 가면 신병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음령관법 흐름에서 병액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귀작용이 극대화되면서 몸이 눌리고 꿈이 강해지며 실제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시기는 대충지입니다. 이때는 충작용으로 인해 감정이 폭주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원망지에서는 감정 충돌이 극대화되면서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고 상문지에서는 사건 자체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액지와 대충지가 겹치는 시점에서 신이 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주가 아니라 원한령과 수장령이 과활성된 상태입니다.
이걸 신병으로 오해하고 받아버리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풀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해결지에 들어오면 흐름이 바뀝니다. 잠이 편해지고 눌림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가족 갈등이 터지거나 묘지 문제가 드러나거나 숨겨진 집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절령이 풀리면서 흐름이 복원되는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몸 상태도 회복되고 환경 문제도 정리됩니다. 집이 안정되거나 이사를 통해 자리가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차단이 필요합니다. 집의 습기와 물기부터 잡고 몸의 하초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존재 확인입니다. 어떤 영가가 붙어 있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천도를 하면 핵심은 남고 겉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원한 회원입니다. 왜 붙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풀어야 합니다.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수계 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일반 천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물, 계열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절령 정리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관계와 재물 흐름은 계속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조상궁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묘지 정리나 제사 흐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용왕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용왕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상궁에 걸린 수장 원한령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병도 아닙니다. 다만 방치하면 신병처럼 변형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것이다. 이 판단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제대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불임사